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독서 감상문을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잘 쓸 수 있겠던가요? 처음에 잘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세 가지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어떤 사진일까요? 자, 여기 위에 보니까 네 자리 숫자가 적혀 있는데 왠지 이거는 연도 같죠? 1947년, 2011년, 그리고 2016년이에요.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여기 힌트를 보자면, 여기 2016년 그림에 네모로 된 게, 여기 영어가 적혀 있죠? 이거는 이제 집이 파괴되었다, 집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네모의 수의 집이 없어졌다는 건데, 왜 없어졌을까요? 네, 잘 보면 여러분 보이겠지만 특히 2011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면 가운데에 있던 땅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볼 글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을 읽고서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형식의 글들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오늘 읽은 글을 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8쪽이에요. 책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친구는 간단한 말로 감동을 표현하고 싶어서 시를 적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 하루를 보낸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서 일기처럼 주인공의 생각을 표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친구는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세 가지가 나왔네요. 시, 일기, 편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어요. 재미있었던 장면을 뭐 한 8컷 정도의 만화로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또 이 뒷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2탄을 만들어 가지고 또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세 가지 종류의 형식을 보여줄 건데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글들에서 나온 독서 이제 표현,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꼴찌를 읽고 쓴 시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꼴찌 기억이 나나요? 달리기, 마라톤을 정말 못하는 친구가 뒤에 이제 누군가 와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렸는데 알고 보니 맨 뒤에 달리던 사람이 아빠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기억이 나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 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김, 더, 은. 꼴찌만 아니면 될 줄 알았는데. 꼴찌를 해도 좋았다. 등수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더 큰 것이 있었다. 이기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마음이 있었다. 자, 이렇게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때요? 이 마음이 느껴지나요? 이기고 뭐 잘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그 안에 있는 더 큰 마음. 아무래도 거기서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느꼈다라는 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두 번째, 나무 그늘을 산 총각에서 욕심쟁이 영감이 있었어요. 그 영감이 되어서 쓴 일기라고 합니다. 자, 인물이 되어서 쓴 일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함께일 때 더 시원한 나무 그늘. 나는 내 것이면 뭐든지 나 혼자 써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무 그늘도 혼자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내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왜 빌려줘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을 느끼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알았다. 총각이 어리석은 나를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총각에게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 나는 새로 이사 온 집에 나무 그늘에 이웃을 초대했고, 지금은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혼자 많은 것을 차지할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내가 더 행복하다. 이제 나는 욕심쟁이가 아니라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자, 어때요? 이 욕심쟁이 영감이 이렇게 사실 마을에서 이렇게 가버리게 됐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행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일기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다는 초록고양이에요. 초록고양이에서 꽃다미 주인공에게 편지를 썼네요.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를 냄새로 찾아낸 꽃다미에게. 꽃다마, 안녕? 나는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초록 고양이를 읽었어. 초록 고양이가 데려간 엄마를 내가 냄새로 찾아 다시 엄마와 만난다는 내용에서 감동을 받았어. 나는 엄마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엄마에 대한 것을 기억하려고 애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 내가 엄마를 냄새로 찾은 것은 늘 엄마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는 거잖아. 이 이야기를 읽고 부모님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안녕. 자, 마지막은 이제 인물에게 쓴 편지였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형식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 두 번째는 일기, 세 번째는 편지. 로 봤는데 여러분은 이런 걸 참고해서 조금 있다가 표현할 때 써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24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40쪽에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라는 글이 나와요. 아까 우리 앞서서 보았던 그 세 장의 사진 있죠? 그것과 이 내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글 유다정, 그림 박재현. 넓은 바다 한복판, 9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투발루에 로자와 고양이 투발루가 살았어. 로자와 투발루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노래도 같이 부르며 늘 함께했지. 하지만 다른 게 딱 하나 있었어. 언니 수영하고 올게. 로자가 투발루의 털을 쓰다듬고 바다로 가면 투발루는 긴 꼬랑지를 바짝 세우고 야자나무 숲으로 들어갔지. 투발루는 물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 둘은 이렇게 따로따로 한참을 신나게 놀아.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꼭 만났어. 투발루가 길가에 오독하니 앉아 로자를 기다려 주었거든. 엄마, 물이 마당까지 들어와요. 둥근 달이 떠오르는 보름이 되자 바닷물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어. 바닷물이 불어나서 큰일이구나. 물은 자꾸만 불어났어. 투발루는 안절부절 못하더니 나무 위로 올라갔지. 그러고는 야자나무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마구 울었어. 그러게 수영을 배우면 좋잖아. 로자가 나무 위에서 떨고 있는 투발루를 안고 내려왔어. 아빠, 바닷물이 왜 자꾸 불어나요? 로자가 파란 바다를 보며 나직이 물었어. 지구가 더워져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거든. 그래서 바닷물이 불어나는 거야. 바다가 저렇게 넓은데 빙하가 녹는다고 물이 불어나요? 엄청나게 큰 빙하가 녹아내리니까 불어날 수밖에. 로자는 아빠의 말을 들으며 손톱만 물어뜯었어. 그러자 투발루가 까칠한 혀로 로자의 손을 싹싹 핥아주었지. 로자가 슬퍼 보였나 봐. 우리도 이제 투발루를 떠나야 한단다. 아빠가 한숨을 푹 내쉬며 저녁 노을로 붉어진 바다를 바라보았어. 여기를 떠나 어떻게 살지 걱정이구나. 엄마도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았어. 아직 우리 집은 물에 잠기지 않았잖아요. 난 여기가 좋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도 너처럼 여기서 살고 싶단다. 하지만 바닷물이 자꾸 불어나서 곧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될 거래. 어제는 마당까지 물이 들어왔잖아. 떠나기 싫지만 어쩔 수 없구나. 로자의 가족은 아주 슬픈 밤을 보냈지. 로자야, 며칠 뒤면 떠나야 하니까 짐을 챙겨야지. 로자는 투발루와 함께 짐을 싸기 시작했어. 투발루가 좋아하는 담요, 밥그릇, 놀이공, 장난감 쥐를 모두 챙겼지. 그러고 나서 자기 것을 챙겼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그러는 거야. 로자야, 투발루는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하자. 로자는 깜짝 놀랐어. 아빠, 투발루를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럼 나도 안 갈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힘들게 살 거야. 그러니까 투발루를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가자. 싫어요. 절대로 안 돼요. 투발루는 수영을 못하니까 물이 불어나면 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꼭 데려가야 해요. 아빠, 투발루도 데리고 가요. 네? 로자는 아빠의 팔에 매달리며 애원했어. 그럼 어쩔 수 없구나. 떠나기 전날 로자는 투발루를 데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 여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네를 타던 곳이야. 저기는 아빠랑 같이 공을 차던 곳, 엄마랑 같이 채소를 가꾸던 곳. 난 이곳 투발루가 좋은데.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던 곳, 나무 위에서 바다로 풍덩 뛰어들던 곳. 저 야자나무에는 우리 둘이 자주 올라갔었지. 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 투발루를. 엄마, 잠깐 바다에 갔다 와도 돼요? 투발루를 떠나는 날, 로자는 마지막으로 바다가 보고 싶었어. 조금 있다 떠나니까 빨리 와야 한다. 로자가 투발루의 털을 쓰다듬고 바다로 가자 투발루는 늘 하던 대로 긴 꼬랑지를 바짝 세우고 야자나무 숲으로 들어갔어. 로자는 바닷가를 거닐다 돌아왔어. 그런데 투발루가 보이지 않았어. 엄마, 투발루 어디 갔어요? 글쎄, 너랑 같이 나가지 않았니? 로자는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달렸어. 로자가 바다로 가면 투발루는 야자나무 숲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투발루야, 어디 있어? 이 바보야, 이제 가야 한단 말이야. 얼른 나와, 제발. 로자의 눈에선 쉬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렸고 코는 새빨개졌어. 로자야,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야 해. 투발루는 할아버지가 잘 키워주실 거야. 싫어요, 아빠. 난 투발루랑 같이 갈 거예요. 로자가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려 하자 아빠가 로자를 안아 올렸어. 아빠, 조금만 더 찾아봐요. 네? 아빠! 하지만 아빠는 로자를 안고 비행장으로 급하게 걸어갔어. 비행기 탈 시간이 다 되었거든. 비행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
투발루다! 그 순간 창밖으로 멀리 콩알만하게 투발루가 보였어. 로자는 안전띠를 풀려고 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로자야, 안 돼. 비행기는 이미 출발했잖아. 멈출 수 없어. 로자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투발루를 보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지.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로자야,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 다시 투발루에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아빠의 말을 들으며 로자는 간절히 빌었어. 저는 투발루와 함께 살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잘 읽어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글을 읽고 내 생각이나 느낌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빨간 옷 입은 친구를 보면요. 로자를 위로하는 편지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친구는 로자가 투발루 섬에서 행복하게 지냈던 그 장면을 만화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으세요? 일기처럼 적어도 좋고 아니면은 내가 뭐 로자가 되어서 혹은 고양이 투발루가 되어서 그 생각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적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로자와 투발루의 미래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형식을 다 정했다면 붙임 5에다가 적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시를 적어도 좋고요. 편지, 일기, 혹은 뭐 8컷 만화, 아니면 그 글 속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한 장면 그리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뒤에 붙임 5를 뜯어서 뭐 세로로 해도 좋고, 가로로 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을 잘 했다면, 이제 그것들을 같이 전시하거나, 혹은 돌려보면서, 나눠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친구들이 잘한 점을 칭찬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땡땡이라는 친구라면, 뭐, 책 내용에 대한 생각을 일기의 형식으로 솔직하게 표현했다. 아주 솔직한 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칭찬을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송땡땡이라는 친구는 책을 읽는 느낌을 친구에게 편지 쓰듯이 실감나게 표현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혹은 또 만화로 그렸다면 장면을 아주 재미있게 잘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때요, 여러분? 잘 표현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벌써 7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247쪽 정리를 한번 볼게요. 자,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끼리 연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볼게요. 책 표지의 도깨비 표정이 재밌어서 책을 골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겠죠. 바로 책을 읽은 동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꾸리 할아버지는 도깨비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렇죠. 책의 내용을 소개한 짧은 문장이죠. 마지막, 책을 다 읽고 나니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죠. 생각이 들었다 라고 했으니까 책을 읽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단원에서 배운 것들을 언제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책을 읽고 그것에 관련된 일기를 쓸 때 우리가 배운 내용을 써먹을 수 있겠고, 또 친구한테 책을 추천할 때 또 써먹을 수가 있겠고요. 또 책을 읽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아까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때도 우리가 배운 내용을 넣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책을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느낌에 좀 더 집중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7단원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많이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